안녕하세요. 키미칸입니다. 저희가 기록학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생활의 지혜를 찾아보는 강의를 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강의는 논문을 통째로 외우는 법. 우리 이성희 선생이 실전 실습까지 해서 보였어요. 아주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 또 되게 불편해하는 것인데 노트북에 폴더 설정하고 자기가 만든 파일이나 수집한 파일들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점을 저희가 한번 또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4번째 강의가 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어요. 날도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을 향해서 기록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노하우의 하나, 연말 정리. 우리가 1년을 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생활한 것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 싶은 욕구는 사람들마다 다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연말의 1년을 어떻게 되돌아볼까? 기록하기 가르쳐주는 정리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1년을 다 돌아보기 마련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부분 조금 생각하다 아이고 하고 때려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이 요령만 알면요, 이거 때려치지 않고 매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정리해 본다는 것은요, 자기의 1년의 삶을 분석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요, 기록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평가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물론 기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똑같은 방법을 1년의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는데도 적용해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록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의 정부가 여러 군데 있는데 보건복지부 예를 들어볼까요? 보건복지부의 기록을 잘 정리해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나 국민들이 잘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우리가 만드냐면요, 우선 이렇게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업무와 기록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고요. 그래서 버릴 것하고 연구 보존할 것을 가려요. 그래서 연구 보존할 것을 다시 잘 재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공공기록이나 민간기록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적용을 해서 이것을 더 단순화시켜서 우리 1년의 삶을 정리하는 데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해요. 키워드 외워둡시다. 1. 분류. 2. 업무 분석. 3. 평가. 4. 결정과 행동. 다시 1. 분류. 2. 업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된 것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을 했으니까 평가가 나올 거고 그 평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거예요. 기록학을 응용해서 1년 정리 노하우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자, 나의 1년을 이제 연말이 돼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대체로 막막하죠. 왜냐하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예측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1년을 정리해봐 하고 한 통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분류해 보는 거예요. 몇 가지로 나눠 보는 거죠. 나눠 보자마자 내가 1년 동안 그 부분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1년 동안 뭘 생활했는지 제가 제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강의하죠. 그 다음에 학생 지도하죠. 그 다음에 학교도 자비를 굉장히 많다고 지난 어느 강의에서 제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어요. 자비를 하죠. 그 다음에 이래봬도 제가 연구자니까 연구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강연하러 돌아다니고 컨설팅하고 또 프로젝트 1년에 또 엄청 많아요. 출장 가죠. 또 저도 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행 가죠. 또 우리 집 가정사 있죠. 그 다음에 놀아야 되지. 놀이. 제가 운동 엄청 좋아하니까 운동하죠. 또 취미, 친구 관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이게 2019년 10월에
저의 삶에 있어서 또 한 큰 부분이 됐어요. 기록학 실행 학문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현장에 적용해서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 참여 활동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뭐 페북 뭐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글쓰기 등도 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각각의 나열된 부분에 나의 일련의 삶이 어땠지 하고 생각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게 분류의 기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기 쭉 듣고 보니까 너무 많죠. 얘를 연관 있는 것끼리 덩어리 지어주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와 관련된 거. 뭐 아까 얘기한 여행이라든지 뭐 기타 잡스러운 놀이들,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뭐 저한테는 사실은 책 읽기도 놀이인데 이런 것을 한 카테고리, 놀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분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가정사 있고요, 친구관계 있고, 그리고 저의 본업에 해당하는 강의와 학생지도 등이 있고요, 연구 있고, 프로젝트 있고, 사회참여 있고, 이렇게 저는 7가지로 저를 분류합니다. 자, 분류한 상태에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나 놀이 어떻게 했지? 내 1년 동안?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떠올라요. 제가 올 초에 체중을, 죄송합니다. 이거, 억울해. 실패했습니다. 72kg로 줄이는 게, 2019년에 저의 목표였어요. 놀이의 결과가 저의 이 몸의 건강 상태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연초에 제가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쭉 운동 수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여행은 국내에서 한 4군데 정도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올해는 일본의 큐슈에도 그 올레길 거리로 한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상당히 많이 놀았어요. 그렇게 저의 1년이 이제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이건 분류의 결과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회 참여다. 그러면, 내가 뭘 했지? 맞아. 세월호 유가족 아빠 중에 박종대 씨라고, 수연 아빠가 자료를 엄청 많이 모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수연 아빠랑 1년간 지금 책 작업을 해서 거의 끝났어요. 이런 사회 참여 행위가 구체적으로 떠오릅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안산 뭐 전국적으로 제천 뭐 이런데, 마을 운동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을 운동을 하는 곳에서 마을 아카이브를 만들자 그래요. 그런 것에 뛰어가서 같이 상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사회 참여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오늘 찍고 있는 유튜브도 사회 참여의 굉장히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분류를 한 다음에 뭐 하냐? 자, 이제 기억하세요. 우리가 1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보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저는 7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하고 나면 각각의 분류에 해당하는 나의 일련의 삶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분류해서 우리의 1년간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찾았어요. 그러면 분류한 다음에 뭐 한다고?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분석은 항상 plan, do, see예요. 대부분의 업무 분석은 plan, do, see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연초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했고 또는 무엇을 바랬고 그 다음에 우리 1년 동안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었고 그 다음에 C, 걔를 평가해보는 거죠. Plan to C. 자, 이제 Plan to C를 고려하면서 각각의 분류와 관련된 우리의 1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했지? 얘를 한 항목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했지? 또 한 항목. 그 다음에 성과와 성장 이렇게 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셨다가 이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게 가로축이면 세로축은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7가지 분류 들어갈 거 아니에요. 놀이, 그 다음에 가정사, 친구관계, 강의와 지도, 그 다음에 연구, 그리고 프로젝트 사회참여. 얘가 여기 쭉 들어가요. 여기는 뭐? 내가 처음에 뭘 하려고 그랬지? 뭘 바랬지? 무엇을 했지? 그것의 성과와 나의 성장은 뭐지?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놀이 같으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큐슈 올레 완주하는 게 제 2019년 초에 바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마지막 평가 부분은 즐거움은 올해 나한테 좀 보통이었네. 그 다음에 목표 한 발을 3분의 1밖에 이루어내지 못했네. 이게 나의 평가입니다. 살 빼는 거 제가 72kg까지는 못했습니다. 성과의 한계는 있었어요. 그러나 즐거움도 중간, 성과도 뭐 한계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있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에서 뭐 이 정도 성과면 저 스스로는 비교적 만족해하는 타입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쭉 하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는요, 저는 연초에 친구들이랑 하도 술만 먹으니까 요새 뭐 좀 늑수구레들이 많이 하는 시도예요. 이쁘게 봐주세요. 공연 같은 거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딱 한 번 갔어요. 제가 한 4번 정도는 가고 싶었는데 제 친구 그룹들이 한 3그룹이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 한 그룹하고 공연을 한 번 갔어요. 내년에는 한 4번쯤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 본업에 해당하는 강의와 지도, 이거 저 2019년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강의에서 제가 하는 강의 중에 그 기록학 개념 연구라는 강의가 있고요. 기록학 주제 연구. 고맙습니다. 기록학 개념 연구와 기록학 주제 연구가 있는데 둘 다 굉장히 독특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 지도에서는 박사 논문 2개, 석사는 4명 정도 좀 안정적으로 지도해서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박사 1명, 석사는 3명. 그래서 이것도 목표치에 좀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에 바랬던 것이 연말이 되니까 내가 어땠지 하고 저처럼 지금 막 읊어낼 수 있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지만 분류해서 플랜 C를 염두에 두고 내가 바랬던 거, 한 거, 그 다음에 나의 성과와 나의 성장이 어땠다. 요 3가지를 하나씩 점검해 보는 작업을 하시면 연말에 자신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쭉 정리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의 성과와 성장이 비교적 두드러졌고요. 저의 본업이라든지 심지어는 가정사라든지 뭐 저의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중간 정도, 심지어는 본업에 해당하는 거는 중하 정도의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2019년은 사회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저의 본업은 제대로 못한 것이죠. 뭐 이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금처럼 저의 이 성과와 저의 성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면 걔를 가지고 당연하죠. 2020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어떻게 세울까요? 아까 얘기한 분류대로 하는 거예요. 놀이는 어떻게 하지? 가정사는 어떻게 하지? 나의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하지? 나 강의와 학생 지도는 어떻게 하지? 개별적으로 하나씩만 목표를 세워보는 걸 저는 권합니다. 이거 목표 세우라 그러면요, 막 5개씩 나와요. 놀이의 목표가 1년에 5개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한 가지 하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를 달성하는 걸 메인에 두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로 두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다 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걔를 이제 우선순위 지어보는 건데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2020년에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일단 운동과 재미와 관련해서는 72kg 2019년에 못했던 거 2020년에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설정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친구와 공연은 4번 가는 거. 목표를 하나만 딱, 아까 얘기한 개념 연구, 주제 연구라는 강의의 방법을 안정화시키는 거. 요거 딱 하나. 그 다음에 연구와 관련해서, 이거는 저의 본업의 연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기록학을 연구하거나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철학적 기반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책들을 좀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철학을 저의 필요의 수준에서 마스터하는 거, 뭐 아간벤, 그러면 아간벤의 이야기가 기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제가 쭉 정리해낼 수 있는 거, 이 상태를 가보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젝트는 좀 이상한 목표가 있어요. 최소화하는 거.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회활동과 관련해서는 마을 활동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유튜브의 영상으로 담고 싶어요. 그런 목표를 내년에 설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니까 분류가 7개나 되니까 목표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지우는데 목표 우선순위 1, 2위를 정하는 거를 저는 권해요. 제 경우는 72kg 몸무게 달성하는 거하고 유튜브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거. 이것이 저의 내년의 목표입니다. 이거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가지 또 하실 일이 있어요. 이 기록학의 노하우를 이용한 강의에서 제가 첫 강의가 논문 한 편을 통째로 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잘 써먹은 얘기인데, 항상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나면요, 한번 되뇌어 봐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되뇌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꼭 걔를 메모해 보시는 걸 권해요. 근데 마지막에 뭘 한다고요?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 그런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시 정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면 12월 20일경에 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 3일 버퍼를 두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정리를 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등을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정리했지 하는 것을 한번 되뇌어 보고요. 그 다음에 메모도 좀 해보면서 자기의 정리 결과를 말하자면 암기,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움과 동시에 내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머릿속에 각인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연말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나 또는 가족들과 자기가 생각하는 2020년에 자신의 삶의 어떤 목표랄까, 그것을 꼭 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2019년을 잘 정리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마무리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록학에서는요, 분류하고 업무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정 집행하는 것, 이것이 기록 관리를 할 때 항상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요 이론을 그대로 연말 정리에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쭉 나열해보고 걔를 분류해보는 것, 1번이죠. 2번 분류한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1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할 때 연초에 하고 싶었던 거, 한 거, 그 다음에 그것의 성과와 나의 성장, 이 세 가지를 각각의 분류별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말하자면 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2020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분류별로 만든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2가지 정도의 최고 목표를 설정해서 2020년을 한번 맞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게 제 오늘 강의 전체 내용입니다. 연말 가기 전에 꼭 해보시고요. 몇 월 며칠? 12월 20일 날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맞고요. 막년에 열심히 다니시고 재밌게, 그 다음에 연초에 뭔가 뿌듯한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